네, 이번에 BMX Interpret Similarity and Semantic Enhanced Lexical Search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된 최효준입니다. 이 논문은 아카이빙 24년도에 아카이빙 됐고요. 어, 유명한 렉시컬 서치 알고리즘인 BEAM25를 여기 있는 두 가지 관점, 엔트로피 웨이트 시밀리러티와 이제 시멘틱 이넨스드라는 관점을 추가해서 BEAM25를 강화한 알고리즘을 제안합니다. 연구진들은 홍콩 폴리텍 대학과 이제 믹스브레드라고 하는 서치 알고리즘 연구하는 기업의 연구진들이 진행했습니다. 먼저 서치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I want to talk about a feat that some may have concluded must be a mathematical impossibility. That's right, we're bringing calculator to iPad. 방금은 이제 좀 약간 자학하는 그런 애플의 광고인데요. 앞에서 봤듯이 뭔가 예시를 들어서 9월이 만약 40분 동안 발표를 하고 AI 키워드를 200분 말했다고 치고 삼성은 60분 동안 발표를 하고 AI 키워드를 200번 말했다고 칩시다. 그에 반해서 애플은 50분 동안 발표하고 AI 키워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20번을 말한 대신 자사 제품인 아이패드를 30번이라 말했을 때 우리가 어떤 쿼리를 던졌을 때 예를 들어 which companies are focused on AI technology 어떤 기업이 AI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냐 했을 때 삼성과 구글 모두 AI 키워드도 200번씩 말하긴 했지만 구글이 더 시간이 짧으니까 더 집중적으로 말한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서치 알고리즘 상에서는 구글이 삼성보다 더 우선시돼야 되고 그리고 애플보다는 두 기업이 훨씬 더 우선시돼야 됩니다. 반대로 아이패드에 대해서 아이패드에 어떤 변화가 있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당연히 아이패드를 언급한 애플을 삼성이나 구글보다는 훨씬 더 우선시해서 결과를 출력해야 합니다. 이런 게 설치 알고리즘인데요. 기존의 유명한 서치 알고리즘으로는 BEAM25가 있습니다. BEAM25는 이제 텀 프리퀀시 그리고 US 도큐멘트 프리퀀시 그리고 도큐멘트 랭스를 고려한 알고리즘 식인데 정확히는 이제 쿼리에 들어있는 토큰 QI마다 그 토큰이 스페시픽할수록 그 다른 문서를 적고 이 문서를 만들수록 좋고 그리고 그 토큰의 개수가 많은 문서일수록 더 좋겠죠. 그리고 문서 길이에 비해서 토큰이 더 많이 들어질수록 좋습니다. 이런 게 이 식에 담기는 의미인데요. 여기에서 이게 그 BEAM25 식이고 K1이랑 B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IDF는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건데 N이 총 도큐멘트 넘버 중에 그 토큰 QI가 들어있는 문서의 개수 L이 작을수록 이 값이 커져가지고 결국 특정 토큰이 아주 작은 문서만 들어있으면 그건 아주 중요한 토큰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그럴 때 점수가 높아지고 그리고 그 문서에서 특정 토큰이 많을 때 그리고 문서가 평균보다 길이보다 길면은 그 분모의 수가 커지니까 페널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길이에 비해 토큰이 더 많이 들어갔을 때가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제 BEAM 이슈고요. 근데 이런 렉시컬한 어휘 기반 서치가 단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쿼리와 도큐멘트가 유사도로 고려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IP도 어떤 변화가 생겼냐 이렇게 했을 때 아이패드란 그 어휘를 그대로 사용한 아이패드에 대한 튜토리얼이 먼저 찾아지고요. 그 다음 우선순위로 이제 애플의 최근 그 태블릿에는 새로운 프로세스나 베젤이 더 작아졌다 하는 도큐멘트가 찾아지는데 사실은 골든 리스폰스는 이 후자인데 렉시컬 서치를 하게 되면은 아이패드가 겹치니까 이걸 찾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시멘틱 언더스탠딩 능력이 부족해서 동의어, 그러니까 같은 뜻을 가지는 다른 단어나 동철이의어, 같은 스펠링을 가진 애플이 미국의 기업일 수도 있고 사과가 될 수 있겠죠. 이런 호모님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인베딩 기반 서치들을 많이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 렉시컬 서치를 개선하기 위해서 유사도와 의미를 시멘틱을 좀 더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BMX를 제안했는데 이 BMX에는 엔트로피 웨이티드 시뮬레이터라는 개념을 추가하고
그래서 고빈도 토큰의 영향을 더 낮추고 정보량이 높은 토큰의 영향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 스코어링 뿐만 아니라 웨이티드 쿼리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시멘팅 정보를 더 잘 고려할 수 있도록 LLM으로 지혜를 학습하고 검색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스레솔드 설정을 쓰거나 하기 위해서 스코어 노멀라이제이션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 기준으로 노멀라이제이션 해서 다 비슷한 스코어 스케일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냐 하면은 5회 이상 등장한 토큰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엔트로피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가 여기 E와 이 엡실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에버리지 엔트로피 E를 씁니다. 그래서 이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그 쿼리에 있는 토큰들 중에 토큰들의 엔트로피 최대값 중에 그 토큰의 엔트로피가 얼마냐 하는 것이고, 이 엔트로피는 또 저희가 잘 아는 정보 엔트로피의 식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P는 이제 확률값으로 계산하는데 그 프리퀀시 이 Q 토큰이 들어가 있는 개수를 C 공인대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식을 한 번에 처리하면, 그러니까 이 X축을 프리퀀시 이 Q 토큰이 들어있는 개수와 위 식을 엔트로피로 쳤을 때 높아질수록 이 토큰이 하나 문서에 많이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많이 쓰이는 표현일수록 뭐 관사나 더 이런 표현은 더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럴수록 기하도적으로 죽어서 이 엔트로피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이 QI의 엔트로피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토큰 QI가 이 쿼리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얼마나 중요한 토큰이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입실론은 전체 그런 엔트로피의 평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SQD는 쿼리와 도큐멘트 간 공통 시뮬레이터인데 공통 토큰 수 비율로 합니다. 이런 코센 유사도가 아니라 정말 렉시컬하게 공통 토큰 수 비율로 시뮬레이터를 측정합니다. 나머지 이런 알파나 베타는 하이퍼 파라미터인데요. 여기서는 논문에서는 알파랑 베타를 특정 식을 제시하면서 적절한 값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제시는 하고 있는데, 실제 실험에서는 여기서 나와 있는 식을 그대로 쓰지 않고 휴리스틱하게 제일 최적의 알파 베타 값을 찾아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 식이고요. 그래서 IDF와 프리퀀시 그리고 도큐멘트 랭스를 반영하는 건 모두 같지만 여기 엔트로피와 유사도를 추가한 게 이 빔 X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유사도와 토큰당 엔트로피를 고려했습니다. 스코어 시간 여기서 끝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웨이티드 쿼리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애플 타블렛이나 아이패드 이런 걸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서 LLM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유사한 다양한 쿼리를 생성 후 가중 취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Who is the youngest player in Premier League 했을 때 이러면은 youngest 플레이어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좀 더 쿼리를 증강시켜서 youngest athlete 그리고 youngest footballer in English League 해서 좀 더 다양한 어휘를 찾게 해서 인베딩 사이즈 못지않는 다양한 어휘력을 포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어그멘티드 된 최종 스코어는 기존 스코어에다가 다양한 어그멘트 쿼리에 대한 스코어를 가중치 W를 곱해서 더하는데요. 여기서 W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논문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레셔드 베이스드 리트리버를 응용하기 위해서 최대값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식이 이 식이었는데 이 시뮬레이터가 기본적으로 1보다 작고 이 엔트로피도 1보다 작고 베타도 1보다 작기 때문에 이걸 최대값을 1로 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있던 이 값도 굉장히 대략적으로 근사해서 1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 식이 최대값이 이론상 최대값이 쿼리는 i부터 n까지 이 max idf의 1.0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idf의 최대값은 이 l이 하나, 1일 경우의 최소이기 때문에 1에 대입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즈 된 스코어는 최대가 가질 수 있는 스코어 분의 현재 스코어 이렇게 적용합니다. 여기까지가 BMX 스코어 설명이었고요. 다음은 실험 파트입니다. 실험 파트에서는 다양한 인포메이션 리트리벌 베이스를 벤치마크들을 사용합니다. 뭐 비어 같은 경우는 팩트 체킹이나 QA, 뉴스 리트리벌 중 총 태스크는 9개를 다루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18개의 데이터셋을 포함하고 있는
아주 종합적인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벤치마크입니다. 여기서의 종합적인 성격과 더불어서 로커라는 벤치마크를 사용하는데, 로커는 이제 롱 컨텍스트 리트리버 벤치마크를 해가지고 좀 더 훨씬 긴, 뭐 10만 토큰, 100만 토큰 길이의 컨텍스트에 대해서 리트리버를 하는 벤치마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브라이트는 이런 경제학, 수학, 코딩, 심리학 등의 도면을 가진 좀 더 전문 지식을 추론하는 리트리버 벤치마크입니다. 베이스라인으로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센텐스 버트 모델들의 인베딩 모델스 하고 이제 기존 빔25 알고리즘 시리즈를 사용합니다. 매트릭으로는 NDCG 탑10을 사용하는데요. 이 NDCG라는 게 랭킹 순서 그리고 랭킹 중요도를 고릅니다. 그래서 1, 2, 3위를 맞춰야 할 때는 1위가 그 탑10 안에 있는 그 종류를 맞추는 게 아니라 탑10의 순서를 맞춰야 되고, 그리고 좀 더 그 9위와 10위의 정보보다는 1위와 2위의 정보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1위와 2위의 정보가 더 중요하도록 더 가중치를 더 많이 주는 알고리즘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아래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빔25보다는 다 좋아진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벤치마크, 비어 벤치마크에서는 사실 이 MX 바이어라는 인베딩 기반 모델이 훨씬 더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그렇고, 그래서 막 41점인데 24점 차이 나고 하는 경우도 보면, 이제 역시 렉시컬 서치에는 조금 일반적인 도메인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쿼리 어그멘테이션 했을 때는 특정 도메인, 전문 도메인에서는 인베딩 모델보다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과학 관련 팩트 체킹이라든지, 뭐 의료 도메인이라든지, 뭐 경제 도메인에서는 어그멘티드 쿼리를 했을 때 확실히 성능들이 다 좋아지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전문 도메인에서는 이제 인베딩 모델이 잘 수행하지 못하는 점도 있어서, 특히 TCV, 그 코비드 관련에서 훨씬 잘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전문 도메인에서 경쟁력 있고 쿼리 어그멘테이션 또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롱 컨텍스트 벤치마크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모델들이 사실 성능이 꽤 높은데 막 98점, 97점 하는데 렉스커서치도 꽤 못지않게 잘한다. 특히 고브멘트 리포트에서 잘하고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퀘스퍼 AA 같은 경우는 99.49로 아주 높은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빔25보다는 빔X가 더 잘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도메인을 테스트하는 브라이트 벤치마크에서는 확실히 바이오나 뭐 지구과학, 경제 이런 도메인들에서 렉시컬 서치가 확실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웨이티드 쿼리 어그멘테이션을 하면은 훨씬 더 스코어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베딩 모델을 우리가 많이 쓰지만 이런 정말 전문 도메인에서는 인베딩 모델이 잘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렉시컬 서치를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이 논문에서는 빔25 알고리즘에서 엔트로피 웨이티드 시뮬리티 그리고 쿼리 어그멘테이션을 추구한 BMX 알고리즘을 제안했고요. 그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얻은 인사이트로는 결국은 쿼리 어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쿼리 어그멘테이션을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LLM을 쓰는데 렉시컬 서치로 얻는 코스트 어드밴티지가 다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인벤딩 서치에서는 이제 인덱싱 하는데 코스트가 꽤 들어가는데요. 이런 도큐멘트 인베딩에 코스트가 들어가긴 하는데,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프랙티컬한 상황에서는 도큐멘트 인베딩 하는 수보다 쿼리 인베딩 하는 수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서 결국은 코스트가 수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베딩 모델이 잘 커버할 수 없는 전문 지식 도메인에서는 분명히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여기서 봤었던 것처럼 렉시컬 서치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때 여기서 잘 먹히는 그래프 리트리버 어프로치들과 경쟁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